올해 2020년에 코로나19로 혹시라도 이제 자살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런 형태로 코로나처럼 이렇게 급격한 이런 위기 상황이 온 때가 또 있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98년, 네. 97년, 98년 IMF 위기 이후에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안타까운 거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IMF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에 의한 재난이긴 하지만 이게 사회 재난으로 전환될 거라는 우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어렵다라고 인식하면서 견딜 수가 있지만 상황이 이제 전환이 돼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자신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회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사각지대는 말 자체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각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도 도움 요청도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일상으로 같이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자살률 증가 추이를 보면 그 출렁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첫 네. 번째가 1997년, 네. 98년 지나면서 있었던 IMF 때죠. 네. 그때 그 인구 10만 명당 18.4명의 꼭지점을 찍었다가 한 2년간 하락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00년이 돼서 이제 다시 네. 살짝 올라가는데, 요때 뭐가 터지냐면, 네. 2002년, 2003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터져요. 예. 이때 엄청난 신용불량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왔었죠. 이제 카드 사용자들이 이제 카드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하면서 사용이 이제 미숙함,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카드 정책 자체가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카드를 막, 원래 신용카드는信用이 좋은 사람한테 발급하는 거였는데, 그거 없이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마구마구 발행을 하면서 돌려막기의 수단으로 이제 그 시기가 또 자영업자에 대한 굉장히 맞습니다. 커져가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승선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이게 2005년까지 자살률. 자살률 증가가 인구 10만 명당 24.7명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또 떨어져요. 네. 잠깐이지만 그 다음 해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때 또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이제 대부업체들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게 이제 시발이 돼서 국제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이제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들을 회수하면서 은행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게 되고, 은행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무너지고, 결국 그런 실직자들을 양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게 2008년에서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1명, 그 꼭지점이 2012년까지입니다. 이제 인구 10만 명당 31.7명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이제 자살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경험했던,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했었던 거를 반복했었는데, 요때도 살짝 떨어졌을 때 불안했죠. 또 그런 걸 반복하는 건 아닐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때부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이제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이제 각 이제 지자체별로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락폭이 2016년까지, 2017년까지 뭐 길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짝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하죠. 근데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2018년 통계에서 살짝 또 올라갔어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제 아직 2019년 통계는 우리에게 아직 안 들어왔죠. 올해 9월이나 돼야 2019년 통계가 이제 들어올 텐데,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갈지, 또 다시 떨어지게 될지, 사실 좀 불안한데, 2020년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2019년 자살률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제자리였는데, 올해 2020년에 이 코로나19로 혹시라도 이제 자살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올라가는 곡선을 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자살률이라는 게 경제적인 불황하고 되게 맞물려 있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경제적인 불황은 자살률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자살률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큰 어떤 요인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파장,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자살률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다들 지금 이쪽에 있는, 자살 예방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꼭 경제적인 위기하고 연관은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추이를 봤을 때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곡선은 아주 완만하게 그보다 훨씬 길게 갔다라는 보통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자살을 얘기할 때, 자살이 발생할 때 사실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복합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많고 같이 IMF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많은데,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 해체, 가족 유대감의 해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정신 건강 문제가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간의 어떤 유대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참여가 부족하고 고립되어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타의 것들을, 근원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거, 공동체, 그 다음에 각자 갖고 있는 보호 요인,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